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라산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해안 지역도 체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 문제를 둘러싼 교육청과 강사들의 갈등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서귀포시의 전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시설인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일이면 3월인데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눈까지 내리면서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봄을 준비하던 나무들은 꽃망울을 다시 오므리고 조리대도 소미불을 수북히 껴입었습니다. 산개구리가 깨어나야 할 습지는 동장군 입김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라산에는 하루 종일 많은 눈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까지 불면서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일부 도로는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만 해도 벌써 금세 바람이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운치도 있고. 해안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최저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초속 30m의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추울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에 막 따뜻하게 안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웠어요. 눈도 내리고 갑자기 그래서 좀 눈 그칠 때 버스 타러 나왔어요.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른 지방의 폭설까지 겹쳐 항공기 결항과 지연 운항이 잇따랐습니다.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소형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를 가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평년보단 낮은 기온 분포를 보여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진 뒤 모레 낮부터 추위가 차츰 풀리겠고 다음 달 중순에 꽃샘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27일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졌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5척을 투입했지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가 일어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복된 전남 완도 선적의 어선 106 오양호에는 선장 57살 송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폭설 피해 농가 지원이 미미하다며 월동무 산지 격리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의회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제주를 강타한 폭설과 한파에 엄피해를 입은 월동무. 속이 검게 변하면서 최근 공판장에 보낸 무의 10%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3.3제곱미터당 363원에 불과한 대체 파종 비용이 전부입니다. 도의원들은 밭작물 안정기금으로 월동무를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파비 농약대로 하면 300 얼마부터 시작해서 580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시장 출하를 합니다. 세척합니다. 제주도지사 앞으로 서귀포 시장이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지금 국장선에서 자르겠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지만 제주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피해가 심한 상황이라며 시장 격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락동 시장의 가격이 좋은 현상에서 국장님, 그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보상한다는 거는 재해 복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보상적인 성격이지. 제주도는 농가 보상비 산정 기준 현실화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률 인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의원들로부터 멍든 농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장기간 천막 농성으로 이어왔던 제주도 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갈등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최종 협상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2차례나 협상이 결렬돼 일부 학교의 수업 차질까지 우려됐지만 새 학기를 불과 이틀 남겨놓고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무기간이 4년이 넘은 강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사직자나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한 학교에는 강사를 충원하지 않되 학교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해고자를 이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의안이 나왔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회는 아니라고 보고 법원 확정 판결 시했다는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이어지고 아니고 그런 그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 현안이 타결되면서 민주노총도 48일 만에 이곳 교육청에서 이어온 천막 농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넘은 영어회화 강사가 무기계약직인지와 사용자가 교육감인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사채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38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33살 정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여종업원들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436%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66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 열풍 속에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른과 아이, 지역사회가 함께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컴퓨터에 설계도를 그리면 그대로 사물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초등학생 아이들이 작동 원리와 제작 과정을 직접 보고 배웁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에 들어선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진로 탐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서귀포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전국 7곳의 센터 가운데 가장 큰 660제곱미터 규모. 전문 지도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시간 관리와 학습 방법 등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상담사 육성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은 읍면 지역으로 파견돼 지역 학생들의 학습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가 이런 것이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자원하시는 분들이나 되시는 인재들을 모시고 다시 저희가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 동아리실도 운영되고 지역 공공기관과 호텔, 식당 등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도 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장소에 가거나 이런 데 와서 많이 경험을 쌓다 보면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는 제주시 연동에 옛 도지사 공간에도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잇는 평생학습 기반시설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의 새누리당 신방식 양창윤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치석 예비후보가 자신들을 공무원 뇌물수수 유언비어를 유포한 음해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양치석 후보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제주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경선 후보로는 오창순 동홍동 민속문화보존 회장과 윤충광 전 도의원이 확정됐고 선거군의 당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TP 가입에 앞서 농업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오늘 TTP 등 개방화 대응 제주 전략포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기존 회원국의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큰 농업 분야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이중앙병원이 개원 22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은 제주시 1도 2동의 이중앙병원을 2호동의 S중앙병원과 통폐합하기 위해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중앙병원에 1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치해 내과와 재활의학과 진료는 유지할 예정이지만 원도심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33년 만에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제주시 용담동에 문을 연 신청사는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장과 민원실, 수유실 등 고객 이용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1983년 건립됐던 제주시 건입동의 옛 청사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0여 명으로 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제주 지역 화장품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1개 화장품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398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청정 이미지인 제주산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